랠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원서입니다. 오늘 기런평 교수님 그리고 이상한 교수님을 모시고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작년 7월에 이미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말 하나의 앞에 악한 법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심정으로 막으려고 애를 쓰는 중에 길 교수님께서 작년 12월 26일이죠. 크리스마스 네. 다음 날 네. 정말 이제 성탄 예배 드리자마자 돌입을 하시는 게 텐트 농성. 네. 굉장히 추운 겨울에 아직까지도 정말 이렇게 노숙 생활, 텐트 생활, 영화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 요새 좀 어떠세요? 뭐 요즘도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뭐 늘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말고사 다 성적 내고 이제 바로 이제 와서 이렇게 한 거죠.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그 정문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다가 텐트. 근데 의외로 이제 묵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못 칠까봐. 근데 뭐 묵인을 해주니까 제가 거기서 잘 치고 지금 몇 주째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잘 지내시고 밝고 즐겁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지 사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영하 10도인데 텐트 치고 제가 그 텐트 사진도 보고 또 기사도 유심히 봤는데 방 한 잔치가 전혀 없어요. 무슨 전기난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혹은 전기요라도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맨바닥에 비닐 하나 깔고 텐트 얇은 거 그거 하나 치고 생활을 하셔서 야 정말 이거는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혹시 그동안 기런평 교수님께 나 잘못한 거 있나 이 생각을 막 들으면 나 이런 분한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한테 벌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회개 엄청 했다니까 진짜로. 야. 아니 근데 지금은 예. 또 처음에는 난방장치 없었는데 지금 또 밑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괜찮고요. 사실 이제 아까 말했듯 제가 이제 이걸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그 경기도 성평등 조례 그러니까 성평등 조례를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고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 경기도청 앞에서 그 경기도민이 한 3만 명도 모이고 2만 명도 모이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 경기도청 앞에 그렇게 모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까딱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바꿔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주민 발의로 주민의 힘으로 개정안을 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개정안을 하려면 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유권자 1%. 그래서 대략 11만 명이 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11만 명만 내가지고는 경기도의회가 까딱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좀 붙이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좀 감기에 걸린 상태였어요. 감기에 걸려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감기가 보통 한 1, 2주 가잖아요. 그럼 1, 2주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가버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월 말까지는 몇십만 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급하다 이래가지고 조금 아픈 상태에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12월 31일 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콧물이 막 하루 종일 콧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코를 나중에 코가 얼얼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아프고 나니까 1월 1일 날 좀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1월 1일 첫날 너무 이제 아프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연말연시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저는 연말연시를 아예 거기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거기 지내겠다. 그래서 1월 1일 날 너무 아파가지고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갈급했다 할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읽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오전에. 그래서 우리 한 2~3시간을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중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겨울 내내 2월 말까지는 지내겠다는데 감기가 안 나으니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폐렴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그날 오후부터 딱 콧물이 멎더라고요. 그 차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마음이 기쁨이 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텐트 농성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너무 기쁨이 생기고 다시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참 이제 전 사실 숙연해지고 너무 이제 참 마음에 뭐라고 할까 이제 교수님에게 애써 주시니까 감사하지만 또 죄송하기도 하고 사실 교수님께서 간 시술도 받으셨죠. 네. 그거 좀 해주시겠어요? 간 시술 받으신 얘기요. 그거는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고 서울대학교에서 판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있다 해서 저는 몸에 다 퍼진 줄 알았어요. 다 전이가 됐구나. 근데 다행히 간암 초기라. 그래서 시술하고요. 그다음에 콩팥은 왼쪽 콩팥은 떼냈고. 근데 떼내고 보니까 악성은 아니었어. 다행히. 그래서 뭐 항암 치료를 할 필요는 없었고. 또 2014년도에 다시 간에 또 뭐 암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 또 나타나가 또 다시 시술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재발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암은 재발률이 높으니까 이제 조심하고 이제 2, 3개월에 한 번 CT, MRI를 계속 찍고 있죠. 예. 참 이게 뭐 릴링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참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하시고 또 이 시대적 사명을 받으신 기론병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시대 하나님의 초점이 이 일에 있다고 저는 믿게 되고 보게 돼요. 이상훈 교수님, 우리가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이 문제로 지금 경기도 조례 개정안에 아주 불이 붙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양성평등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인류가 남성과 여성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요. 남성과 여성이 이제 평등한 권리를 누리자라는 것이 양성평등의 기본 이념인데 거기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를 그 공적인 사회하고 사적인 사회로 구분하거든요. 공적인 사회는 주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조라고 그래서 주로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시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영역, 뭐 투표권이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가리키고 사적인 영역은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이런 영역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 공적인 영역에서 주어지는 공적인 여러 가지 기회나 또 공적인 여러 가지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가 권리를 누리자, 또 권리를 보장해 주자, 그런 개념이 양성평등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 양성평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사적인 사회까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자와 그 남편과 아내의 어떤 질서가 또 있는데 거기까지 민주적인 양성평등 개념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평등이라고 할 때 그 성이라는 개념은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이제 섹스라는 단어가 있고 젠더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두 개가 다 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영어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을 가리키고 젠더는 사실은 이게 기원이 문법적인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문법에 특히 이제 서구 언어에서는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인 느낌과 판단에 따라서 성을 부여해서 그 사물의 성질을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요건 여성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 요건 남성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 요건 또 중성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관적으로 성을 부여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것은 그 사물 그 자체에 어떤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사물을 인식하는데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그 사물에 대해서 성을 부여하는 것이 서구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네오마르크시스트라든지 또 그 말해서 성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개념을 바로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그 성을 결정할 때 도입을 한 겁니다. 도입을 해서 인간의 성을 주관적인 자기 그 편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기 시작하면 이게 3개도 될 수 있고 또 4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고 6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바로 젠더 개념이고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성을 규정하든지 다 평등하게 대해달라라는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제 젠더 평등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평등이라고 할 때는 특히 이제 공적 사회에서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그 남성과 여성 개인적으로 성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든 권리를 제한하거나 공적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고 할 때는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사적인 사회 안에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적인 사회 안에서도 자기가 주관적으로 성을 규정하는 대로 자기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달라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첫째는 주관적으로 성을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등을 얘기하려면 평등의 기본이 되는 그 성 규정이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윤리적으로도 건전하고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나 아니면 보건의료적으로도 건전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성을 규정하는 그 배경에는 그 윤리적인 상당히 심각한 문제, 또 보건의료적인 상당히 심각한 문제, 또 생물학적인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적인 정당성, 또 생물학적인 정당성, 보건의료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떤 평등권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아주 투쟁에 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바로 이 젠더 평등을 강요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서 참 서명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민 19세 이상 유권자 총수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우리가 청구 서명이 유효해서 한번 우리가 뒤집어 엎기 한판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거를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여기 이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해야 되는 그 규칙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규칙이 뭐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그 다음에 주소를 적는데 주소가 좀 까다로워요. 여기에 뭐 도로명 주소, 새로운 주소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완벽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리고 나서는 괄로 치고 옛날 그 동을 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주소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새로운 주소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옛날 주소라도 정확하게 적어 놓으면 뭐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변환시켜서 이제 적으면 되긴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자로 알아볼 수 있도록 흘려 적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 서명하고 서명 날짜 적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그 서명 용지에 한 5명, 10명이 적을 수 있는데 그 종이에는 같은 동에 사는 사람만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한 종이에 한 사람만 적으면 편합니다. 나중에 그걸 다 분류를 해야 돼, 동별로. 그래서 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뭐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종이에 적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따로따로 적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서명을 받으려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그리고 성평등이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잘 만드는 전단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좀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주위 사람들이 많은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10장, 20장 혹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많이 받으면 뭐 어느 교회에서 뭐
100명을 받았다 해서 그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서명 용지를 아예 주보함에다가 다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광고 시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명하는 방법을 쭉 설명해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적어주세요. 잠깐 시간 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걷도록 하면 너무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집에 가서 가족들도 다 받아오세요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만 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성평등이 무슨 의미라는 걸 알면 우리나라는 지금은 누구나 다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평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남자 여자가 같이 화장실을 쓰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성평등을 막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 들어도 좀 혼동이 되고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느껴지시면은 우리 파견 요청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명 도우미 간사님이 계세요. 준비를 다 해드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 하에 서명 운동이 잘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레리 가족 여러분, 우리 기론평 교수님은 영하 10도에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나라 살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서명운동 간사님이라도 모셔서 하나라도 서명 더 해가지고 모아서 11만 개 만들어 드리는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